레이저로 플라스틱 구조물을 가공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3D 프린팅을 봤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좀 너무 그렇고, 레이저를 통해서 플라스틱을 정교하게, 지금 이게 보니까 CO2 또는 파이버 레이저를 사용해서 절단, 조각, 용접, 구멍 뚫기가 다 가능한데요. 아크릴, ABS, 페트, 열 가소성 플라스틱에 적합하다. 접착제 없이 용접이 가능하고 마감이 깔끔하다. 자동차 부품 및 시제품 제작에 널리 쓰인다. 그냥 깎으면 돼요. 이게 그 플라스틱에 주고 얘가 그만 알아서 조각하고 딱 깎아주면 됩니다. 이게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는 게 3D 프린팅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학습을 위한 거니까요. 네. 주요 레이저 가공 방식,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아시면 되겠어요. 네. 절단, 조각, CO2 레이저를 주로 사용하여 아크릴, ABS, 폼 또는 페트, 다양한 플라스틱을 정밀하게 절단하고 마킹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재료 딱 주면 사각이다 그랬다 만들어져야 돼. 만들어서 제품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툭툭툭 지가 이렇게 조각해서 딱 만들어냅니다.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네. 플라스틱 레이저 용접. 접착제나 나사 없이 레이저열을 이용하여서 두 열 가소성 플라스틱 부품을 이게 레이저 깎으면 조각상도 조각하겠네요. 네네. 네, 좀 이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레이저 용접. 접착제나 나사 없이 레이저열을 이용하여서 두 열 가소성 플라스틱 부품을 결합한다. 상부 투과층과 하부 습수층을 맞춰 레이저를 쏘면 하부의 열이 위로 전달되어서 용접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D 가공, 레이저 CNC를 활용하여 평면적인 가공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구조물도 제작할 수 있다. 입체적인 구조물 제작. 근데 이게 자동차 부품 및 시제품 제작에 쓰인다고 합니다. 캐스트 아크릴, 압출 아크릴, ABS, 폴리아미드, PS, PAP, 에스필름, 폼, EP, 폼, 패드, 폴리카보네이트, PC, 플라스틱 레이저 가공의 장점은 재료에 물리적 힘이 가해지지 않아서 스트레스나 변형이 거의 없다. 고정 및 고속, 복잡한 형상도 정확하게 처리하며 자동차 부품 용접 시 수천의 빠른 용접이 가능하다. 후처리 최소화, 절단면이 매끄러워 별도의 마감 작업이 거의 필요 없다. 유연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용접 궤적과 형상을 쉽게 제어할 수 있다. 주의사항, 유독가스 발생, PVC, 비닐, 테프론, 폴리 디브로머, 스티렌 등을 레이저 가공 시 유독가스를 방출하므로 부적합하다. 화재 위험, 플라스틱 소재에 따라 가공 중 불꽃이나 연기가 발생할 수 적절한 환기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동차 내장재, 리어 램프 센서, 의료기기, 전자부품, 패키징 및 시제품 제작. 레이저 가공은 정밀한 시제품 제작 및 복잡한 구조물의 대량 생산 및 효과적인 솔루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플라스틱부터 유리까지 레이저 용접 기술인데, 이것은 카메라에다가 현미경을 달아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로 잡혀하시다. 제가 마운 카메라나 마운경 이런 데다가 현미경을 달아서 보이는 것을 가로 세로 높이로 잡혀하시자 방식, 원하는 것을 딱 확대를 해서 보는 이것을. 그다음에 A란 사람이 이거, B란 사람이 저거라고 했을 때 학교보다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일 확률을 몇 프로를 이렇게 무엇일 확률을 몇 프로 표시한다 그랬죠. 좀 더 나은 광학 장비를 온라인으로 보내갖고 이쪽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이라든지 어떤 전파로 이게 보게 될 때 흑백으로 나오게 되는데, 광학 카메라를 봐서 색깔만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서 두 가지를 합쳐 색깔을 만들어내는데요. A사 레이더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용하거나 모든 전파로 앞으로 사물을 보게 될 텐데, 디지털 전파로 그때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는 원래 이렇게 사람 색깔이나 아니면 그 건물 색깔이나 나무 색깔은 이렇게 다 이렇게 비슷비슷해 있으니까 데이터 학습을 통해 그거를 무엇인지를 표시를 해주면 그걸 색깔을 표시해주거나 또는 임의대로 가공해서 표시해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렇죠.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무엇인지를 알면 그걸 색깔을 표시해 준다는 거죠. 네네.
뭐 사진도 되고, 네, 사진도 되고, 사진기, 약간 카메라도 되고, 그 디스플레이 장치도 되고, A사 레이더도 되고, 예, 다 됩니다. 전자현미경도 되고, 전자현미경 같은 것들 가공할 때 이렇게 의료 영상기기도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쏴서 서로 다른 반응을 얻어서 입체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A사 레이더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금속 탐지기 때도 서로 다른 파형의 그 파형을 묶어서 쏠 수도 있고 각각 다른 파형을 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내부의 동굴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위에서 지면에서 입체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서로 다른 파형의 조주파를 쏴가지고 고주파하고 섞어줘도 되고요. 고주파에다가 변전복조의 과정으로 해서 서로 고주파에다가 쏴가지고 고주파에 실어서 저주파를 실어서 이렇게 보내는 방식도 가능하다. 또는 저주파를 서로 파형이 틀린 저주파를 서로 묶어서 쏴서 하는 방법. 묶어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다시 분리해내면 되죠. 또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전파를 이렇게 서로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의지하듯이 약간 인력 구조를 가지고 쏘는 이런 방법도 되게 머스크 위성통신에서도 서로 파형이 되는 그 레이저파를 묶어서 쏜다. 이렇게 해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묶어서 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는 서로 파형이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모든 그 어떤 전파를 서로 묶어서 쏘는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이렇게 인력 구조만 가지고 몰래 쏜다는 거죠. 저주파도 그래요. 저주파 통신으로 갔을 때는 하나의 전파에 실을 수 있는 정보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동영상 한 개를 100개, 1000개로 1000개로 많이 해가지고 이거를 만 개도 괜찮아요. 그래서 동영상 쪼개서 각각 실어서 다시 1년분 암호 설정을 다시 조립하는 방법을 쓴다. 이것은 CPU, GPU, 뭐 DRAM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능하다. HDD 같은 데도 각각 다른 데 저장을 하거나 HDD를 여러 개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전극도 각각 있고 각각 이렇게 작용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개가 하나인 구조를 가지시면 되겠죠. SSD도 여러 개가 하나인 구조를 대중소, 직렬 큰 게 이제 대자가 되고 플로팅 게이트도 대중소 들어가고요. 그래서 각각 다른 곳에 저장했다가 이것을 합산해 줍니다. 통신칩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가공 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방식의 레이저 가공, 그다음에 절단기가 있는데 레이저 가공 절단기는 이 서로 파형이 틀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에도 쓰일 수 있고 수많은 블록 렌즈를 이용해서 이 큰 블록 렌즈에 집중해주고 카이스트 어떤 교수님이 이걸 제 걸 무단으로 하시던데 하시지 마세요. 네, 그것도 ITN에서 아니면 다 공개로 가요. 네, 어몽 렌즈 이것을 통해서 집중하고 다이아몬드 커팅을 통해서 집중해가지고 이거를 공진기처럼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빛을 증폭해서 이따 쏴가지고 빛을 대중소로 만들어 필요하면 10가지도 가해줍니다. 전기형 접기도 전기를 강중량으로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기형 접기도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면 굉장히 그 단가가 싼 이렇게 그 레이저 가공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레이저 시각 장비도 반도체.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카메라에 또 현미경 달아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하시고 초점을 맞춰가지고 나노 구조의 빛이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 개를 합해갖고 필요한 열을 만들어 시각을 굉장히 섬세한 그 조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레이저 조각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레이저 조각기 같은 거 잠깐 볼까요? 레이저 조각기 여기서 레이저 조작기, 레이저 커팅 조각기는 고출력 레이저 빔을 렌즈로 집강하여서 금속, 목재, 아크릴, 다양한 재료를 정밀하게 절단, 마킹, 조각한다. 여러 개의 빛 사이즈가 정밀하게 조각하기 때문에 섬세한 조각이 가능하고요. 동시 작업도 가능하고 서로 뭉쳐서도 필요한 열을
각 빗 사이즈는 전기를 강중약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한다. 도장 파듯이 해서 그 반도체 회로도 파고 이것도 모든 조각을 하거나 이런 것을 이렇게 어떤 3D 프린팅 비슷하게 이렇게 구조물을 깎아가지고 곧바로 만든다.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가능하겠죠. 금속, 목재, 아크릴 이것이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재료를 정밀하게 절단, 막힌, 조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NC, CAD 데이터 연당하여 자동화된 가공을 수행하며 CO2 파이버 레이저 소스에 따라 가공 효율이 다르고 안전을 위한 냉각 및 환기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고엔 고에너지 레이저 빔을 렌즈를 통해 초점을 맞춰 재료에 조사하여 재료를 국사적으로 응용 또는 기화시켜 절단하거나 표면을 깎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용 분야 금속, 나무, 플라스틱, 가죽, 다양한 소재의 절단, 마킹, 조각에 활용된 3D, 2D 설계 프로그램과 호환된다. 그러니까 적용 분야는 금속, 나무, 플라스틱, 가죽 다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해서 레이저를 조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형상을 갖다 제 방식으로 빗 사이즈를 대중서 20개 사이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조각을 하면 30개 아주 나노 구조로도 이게 빗을 쏠 수 있다 그러면 여러 개를 합해 갖고 필요한 열을 가공하기 때문에 섬세한 조각이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레이저 부분에 이것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레이저 공격기에도 쓰고 A사레에다도 서로 평행이 드는 레이저파를 싸가지고 이렇게 F-35, F-22 전파 탐지나 통신에 사용하실 때도 제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 같은 데나 뭐 어디나 LG 같은 데나 네네 여기 어디서도 막 국방연구소든 어디서든 하시면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공개로 가버립니다. 무단으로 너무 쓰시니까 네, 그래서 그럼 마음대로 쓰시라 이 말씀이죠. 소형 탁상용 마킹기부터 뭐 그렇죠. 어떤 누구라도 그렇게 하시면 범법행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가상으로 다 듣고 있다면 지금 전 세계 정부 다 페이스북에 들어와 있는데 저는 파일로 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빨랐고 국회의원들도 빨랐고 미국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오바마 전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이렇게 여기서 다 로키드 그다음에 러시아 로펠러 이쪽 가문도 들어오시던데 네. 인도 정부, 캐나다 정부 정보기관들이 들어 CIA, FBI 국토산하부와 산하에게 전방적 기관들 이스라엘 모사드 국방부 군 들어오고 저기 그다음에 누구죠? 중국 정보기관하고 정부기관들 그다음에 대사관들 들어오고 언론들도 들어오시던데 캐나다 정부 그다음에 뭐 터키 정부 자체에서 들어왔어요. 대통령도 그렇고 인도 정부도 그렇고 대통령 그다음에 현 유통의 여자분이시는데, 네네. 그래서 그 총리, 모디 총리, 그다음에 전 대통령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라트비아도 유럽연합에 뭐 덴마크 같은 데도 들어오고 독일 의원들이 대거 팔로우 하셨고 유럽연합과 나토 차원에서 들어오셨어요. 나사도 그렇고. 일본 정부도 대거 의원들이 팔로우 들으식으로 들어오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호주도 의원들이 팔로우 하시고 오스트리아 총독과 총리가 팔로우 하시고 국가기관이 팔로우 하셨습니다. 사우디 정부도 국가기관이 팔로우 하시고 일본도 국가기관이 팔로우 하시고 자위대도 팔로우 하시고 인도 군도 팔로우 하시고 미국 부대 100몇십 명도 팔로우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국가기관이 정보 광고로 들어오시더라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그냥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국정원이래,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경기도 성남시, 그다음에 그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보건복지, 문화관광부 이런 데에서 계속 광고를 하시고 정보통신부 산업부 광고를 하시다가 이제 팔로우 하시던데요. 팔로우까지 합하면 국가기관 100군데 넘게 팔로우 하시네요. 저는 팔로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그쪽에서 이렇게 팔로우를 하셨는데 물어보세요. 그때가 있나 그쪽에는. 저는 팔로우를 그런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팔로우 무슨 조작, 사기행위, 광고도 조작할 수 있나요? 광고는 뭐 돈이 있어서 광고를 그렇게 몇 년 동안 광고를 한답니까? 주한미 대사관도 하셨는데 어쨌든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면 웬만한 건 다 공개로 가드립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포커스 조절, 정확한 포커스 조절이 절단 조각 품질의 핵심이다. 너무 두껍거나 가늘지 않게 조절한다. 레이저 튜브의 수명을 위해 워터 칠러 같은 냉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최대 출력이 60% 이하로 작업한다. 가공 시 발생하는 분진과 연기를 제거하기 위한 환기 시스템, 배기 장치가 필수적이다. 화재 위험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컨트롤러 DSP 패널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도면을 불러오고 파워 및 속도 값을 설정한 가공 영역을 확인하고 스타트 버튼으로 제어한다. 레이저 튜브와 사업 전제는 소모품으로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학습이니까요. 예, 학습인 이거를 레이저 커팅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레이저 커팅의 질소가 왜 필요하냐? 절단면의 산화 그을림을 방지하고 고품질의 매끄러운 단면 광택을 얻으며 열 영양 부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보조가스다. 금속이 녹을 때 산소와 반응하지 않도록 차단하여 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 정밀한 마감이 필요한 절에 주로 사용된다. 이 영상에 산소와 질소와 레이저 커팅 이렇게 고온에서 금속이 산소와 반응한 타거나 검게 변하는 현상을 막아서 깨끗한 단면을 제공한다. 질소가 산화 방지 및 깨끗한 절단면, 고품질 마감, 표면에 탄소층이 생기지 않아 절단 후 추가적인 디버링, 찌꺼기 제거, 사후 처리 공정을 줄여줍니다. 정밀한 작업 및 빠른 속도, 고압의 질소는 녹은 금속을 빠르게 불어내어 정교한 절단이 가능하다. 열 영향을 주요 변형을 최소화한다. 비철 금속 및 박판의 적합,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구리 등은 변색에 민감하고 정밀도가 요구되는 박박 절단에 주로 활용한다. 질소는 산소와 달리 연소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녹이는 힘, 절단 능력 자체보다 단면의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어요.